이번에는 원주 렌즈의 굴절력을 저희가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원주 렌즈가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한다 했었죠? 구면 렌즈는 말 그대로 한 점으로 빛을 모으는 거고, 원주 렌즈는 경선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난시를 교정할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구면 렌즈는 근시, 원시, 그리고 노시 등을 교정한다 했는데, 노화는 우리가 조절력이 부족한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를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노안이라는 것은 빛이 가까이에서 본 거를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조절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조절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앞으로 당겨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근시, 원시, 노안들은 구면 렌즈로 처방을 하는데, 이 난시는 경선 바다, 그러니까 이 축이 정확하게 한 점에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축마다 굴절력을 다르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 교정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원기둥의 일부를 자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면 렌즈는 근시, 원시, 노시를 교정을 해주고, 원주 렌즈는 난시를 교정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난시도 가지고 있고 근시도 가지고 있고 혹은 난시도 가지고 있고 원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간 렌즈를 처방을 해줘요. 구면 렌즈도 들어가고 원주 렌즈도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SC 풀급법이라고 해서 뭐 S 플러스 2디옵터에 C 마이너스 2디옵터 AX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두 렌즈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주 렌즈는 경선 방향에 따라 굴절력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 점에 맺히지 않는 게 난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 렌즈를 통해서 빛을 봤을 때 이런 십자 모양을 원주 렌즈를 통과하면 한쪽은 점점점 작아지면 한쪽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반대로 어느 축 방향을 놓으면 한쪽 방향은 길어지고 한쪽 방향은 길이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원주 렌즈는 한쪽 방향으로 좀 길어 보이게, 그러니까 난시를 교정하는 원주 렌즈는 우리가 이렇게 렌즈를 들고 앞을 봤을 때, 안경을 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모양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사각형을 이렇게 렌즈를 놓고 봤을 때랑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는 그 길이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 축 방향에는 굴절력이 안 들어가고 어느 방향에는 굴절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은 약간 좀 길어 보이고 어느 방향은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각형을 본다 생각했을 때 난시 방향이 180도일 때랑 X가 90도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사각형을 봤을 때 180도는 좌우로 이렇게 길어 보여요. 이 사각형을 봐도. 근데 AX가 90인 거는 세로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 난시가 들어간 렌즈를 착용했을 때 우리가 한쪽 방향을 좀 길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도일 때는 당연히 이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 조금 길어지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시가 들어간 렌즈를 착용을 하면 안경이 조금만 틀어져도 많이 어지러워하세요. 상이 틀어져 보이니까. 왜냐면 나는 이렇게 봐야 이제 눈이 잘 보이는데 그게 조금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길어져 버리면 눈이 이제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렌즈의 굴절력은 한쪽 방향에는 아예 안 들어가고 한쪽 방향에는 최대 굴절력이 들어가는 렌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 렌즈는 빛을 전혀 굴절시키지 않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빛을 전혀 굴절시키지 않는다는 건 굴절력이 몇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굴절력이 0이에요. 굴절력이 0이기 때문에 그쪽은 빛을 굴절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 렌즈는 구면 렌즈는 우리가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주 렌즈는 한쪽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은 쭉 길어지고 한쪽 방향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쭉 멀리 갔을 때는 초선으로 결상을 합니다. 구면 렌즈는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초점인데 원주 렌즈는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초선, 한 선으로 결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선으로 결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원주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주 렌즈는 두 개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한쪽 방향은 광선을 전혀 굴절시키지 않는 굴절력이 0인 방향이 있을 거고 하나는 경선을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선이 있을 거예요. 원주 렌즈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2.00 디옵터 AX 90축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방향이면 90도 방향은 0디옵터, 180도 방향은 마이너스 2디옵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축 방향은 굴절력이 없는 곳이라 했으니까 AX 90도가 축 방향이잖아요. 90도는 0디옵터. 그럼 여기서 광선을 전혀 굴절시키지 않는 경선은 이 0디옵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경선을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은 마이너스 2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을 주경선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주경선은 몇 도겠어요? 최대로 굴절을 시킨다. 그럼 마이너스 2디옵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경선이 180도구나. 그리고 광선을 굴절시키지 않는 경선을 원주 렌즈의 축이라 하는데 여기서 축은 굴절시키지 않는다는 0디옵터니까 90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주경선이랑 축으로 두 가지 선을 크게 말을 하는데 주경선은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 그리고 광선을 굴절시키지 않는 경선을 축. 그래서 이 AX가 축이기 때문에 90도가 축. 그리고 거기에 수직인 방향이 주경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C-3.00 디옵터 AX 180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주경선과 축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축은 주경선은 좀 헷갈리시면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디옵터 AX가 180이다. 이쪽이 180이고 이쪽이 90이면 180도 방향으로는 축이니까 0디옵터일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3.0 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럼 주경선은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을 말을 하니까 90축이 될 거고 축은 굴절시키지 않는 0디옵터인 거니까 180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경선은 90, 축방향은 180. 그래서 이 렌즈 종류에 따라서 축방향과 주경선 방향은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주경선은 최대로 굴절시키는 경선이다. 축은 굴절을 시키지 않는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한쪽은 주경선 최대 굴절력이고 한쪽은 아예 굴절력이 없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 선들은 얼마의 굴절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X가 180도일 때로 측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축에 따라서 그 굴절력은 D 곱하기 사인 세타 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180도가 있고 90도가 있다. 근데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면 이 광선의 굴절력을 어떻게 구하냐? D,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1D부터다. 그러면 플러스 1을 넣고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세타가 여기에 30도니까 사인 30도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때 사인 세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 여기가 180도 그러니까 뭐 270도 여기가 360도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도일 때 이게 플러스 1D부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사인 30도의 제곱 사인 30도의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에 D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0.25디옵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디옵터의 30도는 플러스 0.25디옵터를 가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AX가 180도래요. AX가 180도다. 그럼 180도의 축을 굴절력을 한번 볼게요. 그럼 D 곱하기 사인 18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80이 여기죠. 0디옵터. 0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 제곱도 0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느 숫자가 오든 여기 있는 굴절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X가 180도일 때는 180도 축은 0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AX 180도일 때 180도가 축이고 굴절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사인 180도가 0이니까.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3디옵터일 때 45축, 45도에 대한 굴절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D는 D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D. 근데 우리가 이제 45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렌즈는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C 플러스 3 D부터 AX 180도일 때 45도의 굴절력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80도일 때 45도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D 45도는 3 곱하기 제곱이죠. 사인 45도의 제곱이다.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5디옵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0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3디옵터에 45도는 플러스 1.5디옵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X가 180도일 때 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각 각도, 특수각마다의 굴절력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문제로 내기가 좋죠. 그래서 뭐 플러스 4디옵터일 때 그 렌즈의 AX가 180이다. 그러면 그 렌즈의 60도 방향은 어떠한 매사의 굴절력을 갖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플러스 3 이 표를 가질 거고,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요 식을 외우면 훨씬 편하죠. 다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를 외우는 시간보다는 이거를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주렌즈의 굴절력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렌즈 미터를 알아볼 건데, 혹시 렌즈 미터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안경원에 가면 요런 렌즈 미터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곳도 있고 둘 다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렌즈 미터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안경원을 가서 안경을 들이면서 요거랑 굴절력 똑같이 해주세요, 혹은 요거랑 도수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렌즈를 보고 이 렌즈의 곡률 반경은 몇이니까 몇의 굴절력을 갖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렌즈의 굴절력을 알아보는 기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크게 가장 주요 업무, 그러니까 주요 사용하는 경우가 그 렌즈의 굴절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렌즈를 이렇게 올리면 그 렌즈의 굴절력, 뭐 난시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렌즈 미터를 사용하는 용도는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는 거다. 굴절력을 제가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렌즈의 광학 중심점 인점을 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안경 렌즈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그거를 깎아서 이제 안경에 넣는 건데, 그 둥근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찾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점을 찾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제 가공을 배울 때 배울 건데, 우리 안구, 그러니까 눈의 동공 중심과 이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 위치에 그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와야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안경이 밑으로 흘러내려간 경우 깨끗하게 안 보이고 조금 선명하지 않고 어지럽고, 이런 이유가 광학 중심점과 내 동공 중심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체크하는데도 이 렌즈 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난시 렌즈의 주경선이나 축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이 렌즈 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지금 배우기에는 조금 심한 과정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프리즘 렌즈의 디옵터와 기저 방향을 측정을 하고 다초점 렌즈의 가입도를 측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 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투형식, 한쪽은 망원경식.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자동 렌즈 미터라고도 불리고 수동 렌즈 미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렌즈를 굴절력을 구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투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렌즈 미터라고도 하죠. 보시면 여기 S 값이 있어요. S가 우리가 뭐의 줄임말이라 했죠? 구면 렌즈 굴절력. 그래서 여긴 S 값, 여기 구면 렌즈 굴절력이 나오는 거고, C는 원주 렌즈의 굴절력이 나오는 거고, A는 AX라고 해서 여기 이제 축 방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즘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렌즈 미터는 렌즈를 그냥 그 측정 부위에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에 뭐 구면 렌즈가, 원주 렌즈의 굴절력과 축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돌릴수록 축이 바뀝니다. 그리고 렌즈의 광학 중심점은 요 십자식표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즈 미터로는 굴절력을 구할 수 있고, 난시의 뭐 축 방향 혹은 광학 중심점 이런 거, 혹은 뭐 프리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망향권식 렌즈 미터는 우리가 그 자동, 그러니까 투형식은 그 모니터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 망원경식은 내가 이제 망원경처럼 눈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눈을 갖다 대고 굴절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 화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눈을 갖다 대서 보면 이렇게 십자표가 보일 건데 이 십자표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옆에 굴절력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굴절력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 디옵터, 마이너스 1.50 디옵터 이것처럼 막 돌리면서 이 선이 가장 선명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명한 선을 찾으면 그 디옵터, 여기 있는 측정 디옵터 값이 그 렌즈의 굴절력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3 디옵터의 렌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때까지 돌려줬을 때 이 선이 가장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3디옵터를 이 투영식 렌즈미터에 갖다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숫자가 쓰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망원경식 렌즈미터는 이 앞부분 여기를 이 검사하는 사람의 눈에 맞춰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이걸 돌려주는데 그걸 이제 시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검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요거를 한다 했을 때는 또 시도 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내 눈에 맞춰서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렌즈미터의 기본 원리에서 우리가 망원경식과 투영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광학 기기 시간에 배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망원경식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해요. 광량이 적어도 밝은 타깃상을 얻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변에 조도가 어둡고 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적어도 이 타깃상은 무조건 선명하게 보여요. 올바른 굴절력으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광량에 상관없이 올바른 굴절력만 하면 이 타깃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사용자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도 조정이 필요하다. 내가 급하게 검사를 하고 그 렌즈를 가져갔을 때 다른 분이 이제 그 망원경식, 그러니까 수동 렌즈미터를 통해서 시도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게 눈의 조절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장 선명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스텝을 마이너스 0.25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0.25 디옵터에 따라서 정말 민감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숙달과 익숙해지면 잘 찾는데 그게 0.25 스텝까지는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유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눈으로 통해서 가장 선명한 걸 찾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영식 자동 렌즈미터는 어떻게 보면 수동식 렌즈미터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 조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는데 시도 조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조절 개입에서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측정치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요거의 단점은 기기 자체가 수동 렌즈부터보다는 커요. 그런 단점이 있고 컬러 렌즈, 그러니까 선글라스 렌즈일 때는 이 타겟상이 어두워져서 조금 잘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동 렌즈미터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 렌즈, 컬러 렌즈에 상관없이 굉장히 밝은 타깃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자동식 렌즈미터는 컬러 렌즈일 때 타겟상이 조금 어두워져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렌즈는 이렇게 수동식 렌즈미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투영식은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투영식이. 시도 조정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측정자 눈에 맞춰서 렌즈미터의 크로스 타겟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이렇게 수동 렌즈미터는 이게 시도 조정이고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수동식 렌즈미터는 시도 조정을 하는데 시도 조정은
눈을 갖다 댔을 때 선명한 타겟상을 보기 위해서 크로스 타겟을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돌리는 거.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 조정을 해야 되는 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렌즈미터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우리가 안경 렌즈와 렌즈 미터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어떠셨을까요? 뭐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물리 쪽에 숫자가 좀 들어가고 공식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정확한 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게 초점. 그래서 볼록 렌즈의 초점이 상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목 렌즈의 상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시고 볼록 렌즈일 때 위치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뭐 초점 위치에 있을 때,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각각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조금 알면 좋고 그리고 오목 렌즈는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맺히는지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측 정점 초점거리분의 1이 상측 정점 굴절력이 됐었고 렌즈의 앞면과 뒷면의 합을 전체 굴절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앞면 굴절력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뒷면 굴절력을 구하는 공식 이런 것을 같이 외워주시고 그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전체 굴절력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하강학, 물리강학 이렇게 지나가면 좀 자세히 들어갈 건데 큰 틀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면이 R1분의 N-1이었고 뒷후면이 R2분의 1-N이다. 이 정도는 조금 외워주셔야 문제 풀기도 용이하실 거고 요거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 공식은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워주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원주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법도 배웠는데 원주 렌즈는 기본적으로 축방향이 있고 주경선 방향이 있고 축방향은 굴절력이 0 그래서 빛을 굴절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주경선은 최대의 굴절력으로 빛을 최대한 많이 꺾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2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것도 외워주시고 아까 공식들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렌즈미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두 렌즈미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시도 조정이 필요한 건 어떤 렌즈미터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불안하니까 이거 볼록 렌즈의 상 위치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상 위치만 한번 볼게요. 볼록일 때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이 이럴 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때는 축소된 돌입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에 있었을 때는 무한현상의 돌입상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오목 렌즈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작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축소된 정립 허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